이 검찰을 이게 압박을 가하고 국세청을 압박을 가하려면 S모 안기부장 그분 아닌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을 추궁을 하면서 우리가 내사할 때는 그분으로 알았는데 느닷없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느닷없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원자탄을 썼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정총괄하는 사정비서관은 김영일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영일 전 의원이 이걸 아마 총괄을 했을 건데 그때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 그러면 원자탄 썼다. 김영일 전 의원한테 원자탄이라면 그때 내가 퍼뜩 생각나는 게 박철원 의원이냐? 그래 물어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두 분이 48의 동기입니다. 동기고 김영일 선배는 사정비서관으로 있었고 박철원 씨는 정책보좌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박철원 씨냐 이래 물으니까 박철원이 맞다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을 알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를 했어요. 우리는 안기부장을 지낸 검찰총장을 하고 안기부장을 지낸 사람 아니냐 그렇게 봤는데 느닷없이 이제 박철원 의원이 툭 튀어나오는 바람에 의학에서 이제 어떻게 그럼 이분을 알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 정덕일이가 하얏트 호텔에 나이트클럽을 한 일이 있는데 하얏트 호텔 나이트클럽을 할 때 자주 놀러 오던 손님 중에서 홍모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중개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당신이 그 여인을 접촉을 하게 됐나? 그건 내 동생이 했다. 아마 그 이제 홍모 여인이란 지금 살아 계시니까 내가 정확한 이름은 이야기 못 합니다. 그 여인이 부천에 뉴프린스 장급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뉴프린스 호텔에 이름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뉴프린스 장급 여관이 호텔로 개조해서 거기에 우리가 빠찡코를 설치해서 사업을 한 일이 있었다. 아마 거기 보면 뉴프린스 호텔 지금은 아마 호텔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입회하던 입회 계장이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그가 아마 그 장급 호텔에서 장급 그 여관에서 호텔로 바뀌었다면 아마 폐쇄등 기부를 찾아보면 소유주가 누군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튿날 아침에 폐쇄등 기부를 찾아가지고 부천 등지소에 가서 찾아가지고 여성 이름을 알았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확인해서 내려가서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정덕진이라는 사람이 어차피 내가 준 돈은 추적이 안 되는 돈이다. 수표라도. 그래서 이거는 법정에서 말로 싸워야 되는데 말로 싸우는 사람이 과연 당신한테 그런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려고 이거 찾아낼 수 있나 없나 시험해 보려고 내가 이름을 이야기 안 해줬다. 나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응? 검사를 이게 테스트해 보는 피의자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동생이 전모를 한다. 여성을 통해서 돈을 전달이 됐는데 여성의 집에서 했다. 평창동 집에서 했는데 그 집에서 그 당시는 민정당이죠. 민주당 실세들이 거기서 많이 모였다. 만난 장소도 거기다. 그래서 이제 정덕일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정덕일이라는 사람이 모든 외부에 돈 전달하고 하는 주범이었는데 이 사람이 검찰 출석을 안 해요. 도망을 가버려요. 밖에서 오늘 출석한다, 내일 출석한다,
그런 식으로 흘리기만 흘리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구속하는 게 우리 관례니까 동생은 구속 안 한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 뇌물공여로 입건만 하고 구속은 안 한다. 그 이야기를 아무리 하고 협상을 했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참 애를 먹었죠. 애를 먹었는데 이제 정덕일이 부르기 전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홍모시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집에 새벽에 가서 이제 신병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제 돈 주는 경위, 그리고 만나게 해준 경위, 그리고 돈 주고 받을 때 상황, 그걸 다 이제 증언을 다 받았죠. 다 받고 난 뒤에 이제 정덕일이 아직 안 들어오더라도 박철원 전 의원 수사에는 지장이 없다. 부르자.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우리가 의논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의논하기 전에 정덕일 이제 출두 여부 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덕진 동생이 이제 출두를 했죠. 출두를 했는데 그 출두 과정에 비밀로 유지하려고 하다가 제가 참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언론에 하는 바람에 언론에 한 사흘 몰매를 맞은 일이 있습니다. 정덕일이가 들어와서 제대로 진술해야지 그 다음에 검찰 내부 수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출두 협상을 하다가 우리가 몇 분 잡으러 댕겼어요. 잡으러 댕겼는데 정덕일 그 사람이 도망댕기면서 임시로 얻었던 집이 제 개포동 중앙아파트 바로 옆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제 집이 거기란 거 알고 화들짝 놀래갖고 또 딴 데로 숨고 그랬대요. 그래서 생쇼를 하다가 정덕일 씨가 이제 출두를 합니다. 출두를 해서 이틀을 우리가 숨겼죠. 언론에도 숨기고 대검에도 보고를 안 했어요. 정덕일이가 출두하면 검찰 내부 수사를 저놈들이 할 것이다. 말해 저놈은 우리죠, 우리. 검찰 수뇌부에서. 그래서 정덕일이가 출두하면 반드시 구속하라고 명령이 미리 내려와 있었어요. 근데 형제를 구속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수사를 위해서 정덕일이는 구속을 안 해야 된다고 나는 굳게 생각을 했고. 근데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는 이제 수사를 이제 은진수 검사가 했죠. 은진수 검사가 공인 회계사 자격까지 있어가지고 자금 추적에는 아주 일각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사팀에 합류를 시작하자마자 시켰죠. 근데 정덕일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돈 만나게 된 경위, 홍 여사가 어떻게 해서 만나고 또 홍 여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자기 집에서 둘이 주선을 하고 그 방에서 줄 때 자기가 찻잔 갖고 들어가다가 가방을 딱 열 때 안에 가득 찬 수표를 봤다. 그리고 박철원 그 전 의원이 그 돈을 갖고 이제 가고 난 뒤에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와서 그 돈은 정치 자금이다. 이 말도 했다. 좀 멋쩍어서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정문을 싹 다 했어요. 싹 다 하고 이제 박철원 선배를 소환을 했죠. 물론 이제 박철원 선배는 와서 이제 부인을 했죠. 그래서 홍 여사하고 대지를 했죠. 대지를 하니까 홍 여사가 펄펄 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박철원 선배가 들어오기 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돈은 내가 가져간 게 아니고 만약 줬다면 홍 여사가 가져가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홍 여사가 막 펄펄 뛰고 난리야. 이 여자 왜 이러냐고 말이야. 홍 검사 이거 좀 말려달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홍 여사가 격분을 해서 대질에 임했다. 이 사건을 두고 이제 박철원 선배
회고록에서 저를 비난을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옳다 그러다 그걸 논하기에 앞서서 박철원 선배 입장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YS하고 그렇게 대립관계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철원 선배가 정치권에 계실 때나 또 KBS 나와서 박철원 회고록을 할 때 내가 그 전편을 다 봤는데 참 그분이 정치판에 있을 때 대한민국 북방 외교의 장을 열었던 그런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검사 때는 좁은 범죄적 시각에서만 봤기 때문에 그분의 진가를 나는 몰랐는데 정치판에 들어와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물론 비난받는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정말 북방 외교를 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나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야 그 당시에 밑바닥 검사를 하고 있을 때니까 오로지 범죄만 보고 수사를 할 때니까 그분의 그런 높은 가치는 몰랐죠. 몰랐지만은 지금이라도 범죄 수사 시각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오해를 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왜 그날 이후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곧 왜 내가 검찰 내부 수사까지 가게 되었나? 박철원 선배 영장을 사인을 해놓고 그 영장을 청구를 해놓고 나 영장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영장 실질 심사 주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 법관이 서류로 보고 심사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통상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에 집행지휘를 합니다. 도장을 검사가 직접 찍어서 교도소로 이제 집행지휘를 하는데 나는 영장 청구만 해놓고 영장 청구하는 날 집행지휘를 하지 않고 급히 대검으로 불려갑니다. 그때 저를 불렸던 사람이 김태정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함성희 연구관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급히 불러서 박철원 선배 구속영장에 집행지휘도 하지 않고 바로 나는 아마 저녁 6시쯤 됐을 거예요. 6시쯤 되어서 영장에 사인만 하고 법원에 보내고 영장 집행위는 송기호 검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나는 강력부장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김태정 중수부장 명을 받고 그 당시에 이제 대검찰청이 서소문 칼빌딩 옆에 있었죠. 그래서 거리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박철원 선배에서 조사가 끝날 것이냐 슬롯머신에 말하자면 정치판 그 다음에 안기부 경찰 이 뒤에도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수사해서 경찰에 관련자를 상당수를 갖다가 이제 인사조치하라고 보내고 국정원에도 그 안기부에도 문제 있는 사람 보내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수사로 만들어 갖고 할 사건을 여기서 끝날 것이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검찰 내부입니다. 과연 검찰은 이렇게 불법 조작 도박판 빠칭코판에 관련이 없느냐. 이거는 처음에 89년도 내가 그 남부지청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찰 내에 뒤에 누가 있다는 그 소문은 파다에 돌았거든요. 그럼 그거는 방치를 할 것이냐. 수사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단계는 검찰 내부로 간다고 난 로드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찰 내 인사들이 언론에 막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거론이 됐는데 여기서 끝내면 나는 그 당시에 검찰 내에서 출세의 길이 보장이 돼 있었죠. 그 당시에 뭐 수뇌부서는 거기서 끝나라고 했으니까.
사건만 내면 영전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는 YS 용병밖에 안 된다.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결국 하다 보니까 박철은 YS 정적인 박철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YS 용병이라는 오해를 받고 두 번째 그 무렵 마지막 박철은 수사 한참 할 무렵에 서울지검의 경기 출신 모검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 검사 말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검찰 내부 인사 근거 없이 언론에 흘리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네가 거꾸로 구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갔다. 그 곰곰 생각하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내가 당하게 생겼다. 나는 그 당시에 검사로 있으면서도 검찰 내에 그 조직의 무서움을 그 당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들 조직에 등급이 있었어요. 광어족 검사, 도다리족 검사, 그 다음에 자보족 검사, 이렇게 검찰 내 등급이 있었어요. 광어족 검사는 그 당시에 이제 경기 서울법대 나오고 또 경북고등학교 서울법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검찰의 제일 핵심 세력이었죠. 이 사람들은 6개월 전에 다음 자기 임기가 지 가고 싶은 데까지 다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검찰 내에서는 속칭 광어족 검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다리족 검사는 그것보다 조금 밑에 주로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여기 나오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 그게 이제 김기춘 총장 장관님 영향이죠. 이 사람들은 석 달이나 한 달 전에 자기 임지를 알고 있었다. 그 다음은 이제 자부족 검사, 평검사였죠. 그 검사들은 사흘 전에 이제 겨우 자기 임직할 선택의 여지는 없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부족 검사에도 못 끼고 하루 전에 법무부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 명단을 보고 알거나 안 그러면 이튿날 조간신문을 보고 내가 다음 어디 간다. 그렇게 알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조직에 무섭게 몰아치고 조직이 똘똘 뭉쳐갖고 어느 특정인을 그야말로 산채로 묻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 그 당시에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하느니 내가 먼저 물어버리는 게 순서겠다. 내가 먼저 물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내부 수사를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첫째, YS 용병은 되기 싫었다. 두 번째,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물겠다. 그래서 내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이제 대검찰청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싸움을 붙죠.